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일 창설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자주국방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 171종을 국산화했는데요. 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45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 증강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오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요람 국방과학연구소가 6일 창설 4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5년 동안 박격포와 지대지 미사일, 장갑차에서부터 K9 자주포와 무인 정찰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까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 171종을 국산화해 전력 증강에 기여해왔습니다. 무기체계 국산화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잠정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 동안 투자한 25조 4천억 원의 11.7배인 297조 6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T-1 기본훈련기와 K9 자주포, FA-50 등 국가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해외 수출로 직결돼 국가 방산 수출에 기여했고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32건에 달할 정도로 민군 기술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이라고 소개했던 10종의 무기체계 중 K9 자주포와 K21 보병 전투장갑차, K21 복합형 소총 등에서 결함이 발생되면서 불량품이지 무슨 명품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런 비난들을 흘려듣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K21 복합형 소총의 성능 개량을 추진해 내년 말까지 사격 통제 장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소총의 무게도 10% 감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명품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연구개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나 업체가 할 수 없거나 경제성이 부족한 분야를 국가연에서 맡아서 연구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위험 부담이 높은 분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렇게 45년간 대한민국 군 전력 증강에 앞장선 국방과학연구소에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데요. 바로 열악한 연구 인력과 예산 문제입니다. 창조국방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연구 인력과 예산 문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운 수많은 업적 뒤에 가려진 그늘로 제2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구 인력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 2,800여 명에서 현재 2,600여 명으로 오히려 200여 명 줄었습니다. 국가연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인구 10,000명당 국방 연구개발 인력은 북한 6.1명, 미국 4명, 중국 3.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5명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연구원들이 민간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건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03년 514건에서 지난해 3,682건으로 7.2배 늘어 연구개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연구개발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연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선진국의 턱없이 부족한 수준. 예를 들어 K2 전차의 경우 연구비가 4,283억 원이었지만 미국은 M1 전차를 개발할 때 1조 4,471억 원을, K11 복합소총의 국내 개발비는 241억 원이었지만 미국은 유사 장비를 개발할 때 1,38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선진국보다 10에서 20%에 불과한 수준인 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한된 자원과 한계 속에서도 핵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제2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빈입 기술이나 신기술 등에 집중해 국방과학 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산학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주국방과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통일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대병원과 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은 최고의 예우와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상에서도 군인다운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두 사람은 우리 장병들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청년 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모하사와 하모하사는 지난 4일 오전 DMZ 수색작전을 하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는 정확한 폭발 원인과 사고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병들의 벤처 사업을 지원하는 신병영문화조성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군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장병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경력 단절을 해결하고 창조경제 달성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장병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 동아리 조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맞춤형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역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입주 공간과 창업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군 장병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청년 리더 20여 명을 초청해 통일과 안보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군 이함대를 둘러보고 국가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전국 14개 대학의 학생 17명과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여성 벤처 사업가 은경아 씨 등 청년 리더 20여 명이 백승주 차관의 초청으로 6일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미래 통일 시대를 주도해 나갈 청년들에게 안보 현실을 일깨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차관 부임 전 통일안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백승주 차관은 통일 준비와 국방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방이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국방이 튼튼하지 않고 아무리 행복이라는 빌딩을 높이 올리고 인프라를 깔아도 이게 지진이 나면 다 부서지는 거야. 똑같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에 앞서 청년들은 서해 5도 지역을 방위하고 있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찾아 현황을 듣고 해병대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관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과 참수리 357정, 서해 수호관을 관람하며 국가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가 생각했던 그런 안보 국방 아니면은 군인분들, 복무하시는 분들 위한 어떤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통일 안보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안보 현장 체험과 나라사랑 콘서트, 장관 차관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6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네,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장병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병영문화 혁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일제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위국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무열 감사나눔 페스티벌. 지난해 9월부터 감사나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부대는 올해부터는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감사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예하 부대별로 장병들이 직접 감사 공연을 펼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나눔 페스티벌을 통해 장병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국방부 주최로 열린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5 군수지원사령부 장병들이 안중근 의사의 광복과 삶을 주제로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통일도 없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임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매 분기마다 감사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령부 홈페이지에 감사나눔 사이트도 개설해 장병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65사단이 부대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병영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병영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전우회와 국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원도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65 보병사단. 1박 2일에 걸친 병영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초등학생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는 연병장에서 시작된 입소식. 어색한 동작이지만 힘차게 경례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본격적인 병영 체험에 나선 학생들. 첫 번째 시간은 전투식량 급식 체험. 불을 지피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처음 먹어보는 전투식량이 어머니가 해주는 밥 못지않습니다.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군 차량에 오릅니다. 이어 진행된 군 차량 탑승 체험과 개인화기 사격 시범. 이날 모든 것이 처음인 학생들에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번 병영 체험을 통해 군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 아저씨들 화이팅! 6일 열린 병영 체험은 양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올바른 국가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라사랑 병영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군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의해서 병영 체험이 마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영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오는 12일에도 나라사랑 병영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방뉴스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을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념관의 대표적인 야외 시설을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독립기념관 이혁근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국민들의 성금과 국내외에서 이어진 역사 자료 기증을 통해 1987년 8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총 면적 394만 제곱미터의 66동의 건물로 구성된 기념관은 결의의 뿌리와 아픔은 물론 나라를 되찾는 과정까지 담고 있는 생생한 역사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높이 51m의 대형 조형물 결의의 탑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결의의 탑은 두 가지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땅을 박차고 막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계속 발전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희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손은 우리 민족이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인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성화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 내부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을 상징하는 모자이크 조각이 있습니다. 결의의 탑 뒤쪽으로는 광복을 상징하는 태극기 815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이름하여 태극기 한마당.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니 태극기를 비롯해 다양한 역사 속의 태극기들도 눈에 띕니다. 태극기 한마당을 지나 독립기념관이라고 현판이 새겨진 결의의 집에 들어섭니다. 결의의 집은 독립기념관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천장의 크기는 약 3,000평 정도 되고요. 축구장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결의의 집의 건축 양식은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인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의 한식, 맛배 지붕 양식을 본따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결의의 집 안에는 화강암 274개를 쌓아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불굴의 한국인상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불굴의 한국인상 앞에서 3.1절 기념식과 8.15 경축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 불굴의 한국인상에는요, 총 9명의 한국인이 새겨져 있는데요. 8명의 성인과 1명의 아이로 나누어집니다. 8명의 성인은 우리나라의 8도를 의미하고요. 1명의 어린아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조각상 뒤에는 백두산 천지가 조각돼 있습니다. 그 양 옆에는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는 독립투쟁의 용사상이 눈에 띕니다. 기념관 가장 안쪽에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추모의 자리에 오르는 계단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를 탄압한 백오인 사건을 상징해 모두 105개입니다. 중앙분수대에서 끊임없이 민족의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양 옆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봉화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념관 한편에는 예전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부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던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자재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지하 5m 공간에 전시된 총독부 첨탑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철거한 그날의 후련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고통에도 피와 땀을 흘리며 나라를 되찾은 선열들. 독립기념관에는 나라를 사랑한 선열들의 혼과 얼이 담겨 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독립기념관에서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가 공동 후원하는 제12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소등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를 독려하고 밤 9시부터 5분간 전등 끄기를 실천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충성대 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장병과 사관생들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와 수필, 단편소설 부문입니다. 나라 사랑과 밝은 병영 문화, 기타 자유 주제로 이달 31일까지 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10월 2일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은 육군 3사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 헌병실이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창작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31일까지며 육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UCC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는 인트라넷과 인터넷 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취업지원센터가 용인대와 모건대 학군단의 교관을 모집합니다. 소령급 장교로 현역은 채용일 이전에 전역해야 하며 예비역은 전역한 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후보생 교육훈련과 훈육지도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달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앵커의 자리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감사함과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땀과 노력, 진솔한 모습을 담기 위해 저희 국방뉴스 기자와 앵커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앵커의 더 깊어진 뉴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